자, 지난 시간에는 이평선에서 이제 배열되는 순서를 가지고 추세를 보는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일단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처음 켰을 때 나오는 것이 일단 화면 중앙에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이 캔들이고요. 그리고 이평선은 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들입니다. 밑에는 거래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배열이냐 혹은 역배열이냐를 가지고 이제 이 주식 가격의 추세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정배열은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짧은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차례차례로 순서대로 긴 이평선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2평선 제일 위에 62평선, 122평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배열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예요. 이 친구는 역배열이죠. 제일 짧은 게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61선, 121선 차례차례로 오죠. 요건 이제 역배열인 차트인 거죠. 삼성전자는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예요.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 제가 예시로 알려드렸던 정배열 차트는 LIG 넥스원 같은 차트였어요. 그죠? 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제 오른쪽 여기에 차트 있습니다. 그 다음이 61선, 그 다음이 121선. 차례차례로 이제 이평선이 배열되어 있죠. 요것을 정배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121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차례차례로 이제 역방향 순서대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거죠. 121선, 61선, 21선.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인 차트. 삼성전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면요. 이평선은 가격 이동 평균선의 줄임말입니다. 지나온 주식 가격의 평균값을 얘기하고요.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균 가격이다 보니 지지대나 저항대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부딪혀 내려오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61선에서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이제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도 가능해요. 100%는 아니에요. 이 이평선을 이 평균값을 만들었던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오면은 뚫어낼 수 있어요. 돌파될 수 있어요. 하방 상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평선에서 배울 것은 뭐냐면 크로스예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것. 그리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것. 이평선의 배열이 바뀌어가는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크로스예요. 그걸 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주식을 찾아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확실히 이제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돌리고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다시 정배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야 우리가 주식 가격에서 상승을 노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골든 크로스. 역배열. 추세 하락인 주식이 다시 추세 전환되는 모습.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되는 모습. 역배열이었던 이평선들이 차례차례로 크로스 되면서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평선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은 크로스가 나오지 못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나오려고는 했습니다만 다시 실패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깼다가 다시 돌리면서 그때 골든 크로스를 사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상승이 있었죠. 8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시장 흐름에 무너져 버렸어요. 좀 아쉬운 그림이었죠. 어쨌든 이에 대한 좀 좋은 예시를 제가 들고 왔어요. 자, 이 주식은
코오롱인더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잘 보시면은 앞에 제가 좀 굵직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제일 짧은 선이 21선, 노란 색깔 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1선, 121선 순서대로 있는데 역배열이었죠. 짧은 게 가장 밑에 있잖아요. 그죠?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인 주식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돌리면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돌리면서 21선이 61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여기 빨간 색깔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골든 크로스도 나왔죠. 21선이 121선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온 주식인 거죠. 코오롱인더에서 골든 크로스의 예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흐름을 잘 지켜내주면 완전히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추세,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는 거죠. 이런 주식들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정배열로 돌린 것도 좋아요. 상승 추세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이 코오롱인더라는 주식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히 정배열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다시 한번 빠져서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지키려면은 이평선 위로 캔들이 뚫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인 경우는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정배열에서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 다시 추세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정배열이었던 이평선이 다시 크로스 되면서 무너지는,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차례로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승 추세였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이평선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데드크로스가 된다면 사실은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 주식은 굳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그죠?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배열과 역배열을 통해서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크로스를 통해서 이게 추세 전환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크로스의 예시는 어떤 게 있었느냐? 여기 주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일단 제가 이평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요 앞쪽에서는 노란 색깔 선이 제일 위에 있죠. 21선, 61선, 121선이 차례대로 끄여 있어서 정배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그라미 21선이 61선을 하방 돌파했어요. 그리고 121선마저도 하방 돌파했죠. 그리고 한 번 더 61선도 121선을 하방 돌파했어요. 데드크로스가 3개 발생했죠. 선이 3개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모습이에요. 이런 주식들 많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 많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다시 이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변한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데드크로스 예시는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주식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된 주식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배열이 될 때까지는 굳이 또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52주 신저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52주 신저가는 이미 지난주에도 이미 만들었어요. 갱신을 했어. 근데 오늘 또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혹은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이거 삼성전자 저점인데 매수할까? 저점 매수할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더 낮은 가격이 있었던 거예요. 하락 추세인 주식을 함부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크로스를 이용해서 하는 대응은 사실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거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대응은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를 62,100원에서 잡자는 대응이 아니라
이게 삼성전자가 충분히 다지기를 하고 혹은 저점 대비 이미 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의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골든크로스라는 게 그런 대응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진입을 하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갖고 있던 주식에 물렸을 때 그럴 때 추가 대응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추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돌릴 수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타기라는 거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골든크로스 만들고 나서 이 주식이 다시 정배열이 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배열을 만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 놓은 것이 거래량이 실린 양봉과 함께 대응하면 좋겠다 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제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나서 이 크로스라고 하는 이평선을 좀 확실하게 뚫어 놓은 장대 양봉 혹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을 함께 체크하고 그걸 기준으로 얘만 안 깨지면 난 들고 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해도 괜찮아요.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단타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차트를 우리가 앞으로 찾아 나가면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좋은 예시인데요. 이제 아쉽게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런 주식들은 저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골든크로스 만들고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주식들요. 사실 주식을 찾는데 그 주식 차트, 좋은 차트를 찾는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많이들 간과하죠. 요런 차트 많아요. 많은데 이런 차트가 사실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시장에 있어서도 이런 좀 전반적인 충격이 나올 때는 같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둘러보면서 이 주식에는 좀 이 거래량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저항이 될 만한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찾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이제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배열이죠. 배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리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되는 주식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역배열인 주식은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말 것, 혹은 추가 대응하지 말 것.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걸러내야 돼요. 그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상승 추세인 주식에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역배열인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 받는 건 조심하자. 최저점 매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당장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낮은 가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주식 대응하시는데 이 주식은 사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좀 걸러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크로스를 했고요. 이평선 얘기를 했고 내일은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기본기, 차트 기본기 다진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화이팅. 안 좋은 주식들 걸러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